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프터마켓 2부 진행의 조현민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8,6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로 인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젠슨학 CEO의 방한 소식에 급등했던 관련주들 일제히 힘을 내지 못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계좌에 대한 고민 더더욱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오늘도 50분 동안 상담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고요. 전화번호 02377-0269번,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전화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서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함께 하십니다. 강태공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하락하는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간단하게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찌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시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늘 얘기했지만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한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질적인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매도하면서 코스닥에 집중적인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사실 코스닥을 견인했던 거는 코스닥의 소부장 업체들, 이 소부장 관련돼 있는 섹터들이 움직여주면서 상승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팔면서 적어도 이제 5개 중에 3개는 코스닥 소부장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던 건 소부장이었고요. 지금 그런 소부장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본격적인 코스닥의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하락이 아니라 다가오는 강한 상승에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상담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털어내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좋은 종목들로 포트를 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강한 상승에 베팅을 해보자라고 하셨고요. 지금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는 스피드 종목 상담 바로 도와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못하겠고 추가 매수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STX 엔진이고요. 자, 늘 맞아 스피드 종목 상담은 차트로 보고 좀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자, STX 엔진 지금 이제 아까 5만 원대, 56,600원이 이제 매수가라고 하셨고요. 거의 지금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최고점에서 거의 매수한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이 조정이 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지금 보다시피 그냥 제가 방금 56,000원 그냥 대충 그냥 이 그 구간대 선을 그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냐? 지금 정확히 이제 과거 앞서 이 저항 구간이죠. 과거에 이제 정확히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 수화가 나와야 돼요. 75,000원까지는 강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저항에서 일단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손절 못하겠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추가 매수는 3만 원을 깨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3만 원을 깨면보다 35,000원 아래서 한 28,000원까지 이 구간대에서 지금 분할 매수, 추가 매수 접근하시고 25,000원만 깨지 않으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어찌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펩트론이 맞죠? 펩트론. 자, 펩트론이고요. 지금 이제 보다시피 26,000원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역시나 뭐 그 저항 구간대에서 들어간 거죠. 너무 강한 저항 자리. 그러니까 저항 맞고 지금 빠지는 거고요. 일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 지금이 진짜 이 추세의 마지노선이에요.
상승 추세 만드는 구간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이탈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다만 지금은 이탈보다는 그 추세선을 맞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노려볼 수는 있다. 그래서 22,5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22,500원대를 빠르게 돌파해낸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17,500원대만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걱정할 건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S&T 모티브 로봇 관련주로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지지부진하네요. 중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 거예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그냥 대충 설명을 드려도 이게 지금 최근에 로봇 관련되는 반사익이 좀 들어갔던 것뿐이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되어 있는 섹터, 과거에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쪽도 좀 많이 움직였던 모멘텀이고 로봇 관련되는 이슈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자리는 어쨌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자리고요. 28,000원. 현재 27,000원대를 깨면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들고 가도 괜찮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대한강통신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기다려도 될런지요.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광통신 인프라 관련되는 반사익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대한강통신이 이미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전환됐어요. 27,000원 완전히 최고점에 매수했습니다. 최고점. 이건 개인적으로 15,000원 깨면 리스크는 커요.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늘 말했지만 대한강통신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300원짜리가 31,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0배가 오른 자리고요. 중요한 건 이게 최근 엔비디아 광통신 인프라로만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기업이 뭐 정말로 재물을 까놓고 봤을 때는 3년 연속 적자였나요? 적자에다가 이 기업이 26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26억인가 그럴 겁니다. 26억인가 30억인가로 기억하는데 지금 대한광통신 보면은 시총이 3조예요, 3조. 30억짜리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시총이 3조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현재 지금 어쨌든 15,000원 안 깨면 들고 와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제 경남제약이고요. 코로나 시절 물렸어요. 마이너스 90%지만 남은 10%라도 간질지 상장 폐지까지 가져갈지 평단가까지 안 오는 건 압니다. 잠시만요. 경남제약이 지금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나요? 이거는 제가 한번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장 폐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갑자기 왜 상장 폐지가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거래 정지가 된 것도 아니고 현재 뭐 상장 폐지가 돼야 될 어떤 이유는 없는 걸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청자님이 얘기했죠. 지금 마이너스 90%다. 평단가가 까지 안 오는 건 알 거다. 그럼 이거는 간단해요. 이 사실 10%라도 건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10%를 건졌을 때 100만 원이에요. 뭐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군가에게 적은 돈이고 누군가에게 큰 돈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인생에 있어서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이거를 건졌을 때 여러분들 시청자님의 입장이 뭐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달라진다.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럼 저는 이걸 뭘 선택하느냐?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어차피 장외주식으로도 거래가 가능해요. 물론 그때가 되면 지금 마이너스 90%라 했지만 그때가 되면 마이너스 99%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장외 거래에서도 이제 매매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에서 이 기업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게 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상장 폐지에서 이제 우리가 상폐된 종목들 이런 걸 장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사느냐? 어느 순간 이게 다시 한번 재상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잭팟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사실 그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이거 10% 수익 챙겨봐야 이게 내 인생이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상장 폐지까지 가져갈지 말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냥 솔직히 그거 뭐 100만 원, 1,000만 원 더 생겨봐야 그냥 밥값이고 과자 간식값이고 그럴 건데 그냥 묵혀두시라. 이런 거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계속 자녀분들 뭐 물려주다 보면은 나중에 자녀분이 잭팟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메리츠 금융 지수고요. 뭐 도와주세요. 너무 간단하네요. 자, 메리츠 금융 지주. 일단은 지금 11만 4천 원이거든요.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얘도 그냥 이렇습니다.
지금 10만 원만 안 깨면은 나쁘지 않아요. 10만 원만 안 깨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는 10만 원을 깼을 때 그때 뭐 전화 상담이라도 뭐 연결해 보시든지 하면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강태공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방송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이 오전 9시마다 개장 단타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투자하실 때 함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데일리온 파트너님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요즘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칭 계정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애프터마켓 진행 중이고요. 넥스트레이드 박세람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랜만에 화려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이 코스피가 무섭게 질주를 했지만 코스닥은 무섭게 소외를 당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에 몰렸던 수급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동안 마음을 힘들게 했던 코스닥 투자자분들은 오늘은 웃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거래상의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시장이 하루 쉬기는 했지만 오늘 다양한 이슈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슈도 있고요. 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간밤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나오면서 그대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까지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2.36%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미래에셋생명은 14.83%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2.89% 간만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조선주단에 오늘 훈풍이 들어왔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되고 있는데요. 이 60조 원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고요. 이번 달 말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독일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섰고요. 이 코리아 팀이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된다면은 경제 효과는 92조 원이라고 하고요. 고수익의 먹거리가 많아지는 만큼 이번 달 말까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추진이 될지 과연 선정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은 조정이 깊습니다. LG전자가 17.96%, 애프터마켓에서 그 하락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9.18%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체크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젠슨항이 조금만 있으면은 두산 야구장에서 깜짝 시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피지컬 AI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상의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에서 수급이 빠져나갔지만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요. 간만에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도 활짝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광통신 통신 장비주들도 워낙 좋다 보니까 KMW가 8.4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원택과 엑스게이트가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는 6.60%, 원택은 8.6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로봇주인 로보스타반이 15.11% 강하게 조정받고 있고요. 노타도 14.04%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연출을 했었는데요. 공식으로 이 행사에 초청을 받았던 유일한 한국 기업입니다. 그 행사에서 NPU와 GPU의 기술력을 동시에 선보였고요. 기술력까지 인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 붙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02-3772-0269번 이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상담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지금 현대무백스 38,000원에 비중 25%거든요. 알겠습니다. 현대무백스였고요. 자, 48,000원에 20%의 비중 맞으실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자에서 5% 정도 또 빠지다 보니까 손실 중이셔서 마음이 조금 아프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저 시간 끝나고 나서 얘가 갑자기 확 빠지는데 네. 이거 뉴스 보니까 뭐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지분을 팔았다, 매각을 네. 했다 이래가지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불안해가지고 지금 전화드렸어요. 지분 매각 소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내려가진 않을까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무백스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방금 뉴스를 보니까 현대무백스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그 지분을 매도했다 이거를 지금 방금 확인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현대무백스에서 궁금한 건 지금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네. 사실 그래요. 뭐 보통의 주주들이 입장하기에는 이런 지분 매각이 굉장히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최대 주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람이고 기업이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너무 고점이야. 전망이 이제 안 좋아. 이래서 매각을 한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지금 오늘 매각 공시를 했을 때 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지분 전량 매도도 아니에요. 사실상 정말로 악재라고 하면은 지분 전량 매도를 해야 정상인 거고 제가 아까 방금 확인해 본 결과는 이제 40% 정도, 그러니까 48%였던 지분을 40% 정도로 8% 정도 이제 매각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죠. 이제 돈을 확보해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주주들을 챙기는 그런 주주 재고를 더 높이는 그런 걸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의 악재라고 사실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지분을 팔았다. 과거에 아이온큐라는 기업도 이제 최대주주 지분, 뭐 양자컴퓨터 미국 주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모르겠지만 최대주주 지분 매각 이야기가 과거부터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분 매각 이후에 10배, 수배도 더 올라갔고 엔비디아도 젠슨항 CEO가 이제 지속적인 지분 매각 이슈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신고가도 갑니다. 그러니까 지분 매각이 무조건적인 악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무백스는 다만 지금 자리가 보면은 너무 이제 시청자님이 이제 고점에서 올라탄 건 맞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이 불어닥쳐 주면서 5,000원대 있던 종목이 10배는 올랐죠. 그러니까 10배는 올랐기 때문에 숨 고르고 조정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5,000원대까지도 열린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25,000원대를 안 깨면은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현대무백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25,000원을 깨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테크윙. 테크윙이고요. 67,400원에 60%.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이고요. 67,400원에 비중 60% 맞으실까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니, 지금 손실이 많고, 지금 계속 빠지다가 네. 오늘 조금 반등하는데,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갖고. 네,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종목을 가져가도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파트너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테크윙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뭐 사실 테크윙 다 알잖아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 강세일 때 이런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검사 장비 이런 반사익으로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전형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 오늘 올라간 것도 그냥 전형적인 이 소재 부품 장비 섹터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테크윙이 정말로 제가 매수를 하고 싶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자리는 아닌데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닥으로 이제 넘어오냐 안 넘어오냐가 중요해요. 최근 계속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을 매도하면서 코스닥은 이제 22년 만에 역대 최대 지분을 확보할 만큼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를 하는데 그중에 또 가장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게 소부장 업체들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래서 코스닥이 움직여주면 또 움직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사실 지금 계속해서 7만 원대를 돌파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파 실패하고 내려온 자리고 지금 그래도 보면은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4만 5천 원대를 안 깨면은 충분히 지금 추세는 살아있는 자리고 그럼 이런 추세를 연결해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그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어가면은 삼각수렴대가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삼각수렴대가 돌파가 나왔을 때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 추세상 봤을 때 근데 이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우상향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7만 원을 뚫어내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런 모습, 그런 부분은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렸을 때는 또 뭐 월봉상 다음 달에 뭐 돌파 나서 또 급등 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차트는 늘 바뀌기도 마련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은 4만 5천 원 안 깨는 한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계속 뭐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만 5천 원대는 깨면 안 돼요. 만약에 4만 5천 원대를 깨면은 그때는 리스크가 생기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전략을 좀 세워야 되고 4만 5천 원대를 안 깬다고 하면 그냥 계속 그냥 길게 보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테크윙은 4만 5천 원대를 안 깨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네, LS 마린 솔루션 네, 42,640원 네. 15%. 알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고요. 42,640원에 비중 15%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뭐 요새 전체적인 장세가 그렇긴 하지만 네, 너무 떨어져서요. 네, 이거를 그쵸. 뭐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될런지.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률도 마이너스 25%이시다 보니까 계속 들고 갈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볼까? 이런 부분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강태공 파트너님과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LS 마린 솔루션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좀 답답하기는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또 할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다시피 1,600원대에 있던 종목이 5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략적으로 40배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이 당연히 지금 이 정도 떨어졌다고 사실 표현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은 늘 그래요.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도 과거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한 2만 원대도 한 마이너스 50%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험자님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최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과 이게 지금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아직 차트는 박살 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LS 마린 솔루션이 위험한 구간대는 아까 했던 2만 5천 원대를 깼을 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3만 원대를 깼을 때 위험해지고 그다음 2만 5천 원대를 깼을 때 위험해지고 이걸 깨지 않는다고 하면 위험한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뭐 이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요라고 하지만 차트라는 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하방으로 이제 열린 자리가 큰 구간이어서 이거는 많이 떨어졌다고 사실은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좀 길게 봐야 돼요. 특히나 LS 마린 솔루션은 전력 이런 전선, 케이블 이런 쪽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최근 AI 이런 전력 인프라 섹터들과 함께 수혜를 봐왔던 거지 지금 또 이런 게 시장에서 많이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장기적으로 봐야지 짧게 보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시청자님 좀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만 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한 29,000원. 그래서 29,000원 깼을 때 그때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29,000원이 되면 손절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상 안전적인 매매는 손절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그때에 대해서 또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29,000원을 깼을 때 손절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나오는 이슈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한번 분석을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해저 업계에서는 단연 1등이라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고 샀었거든요. 실적이요. 네.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가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아서 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실적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3년인가 5년 연속 적자지만 100배가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테마가 중요한 거고요.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사실상의 지금 실적보다는 지금 실적을 막 보면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제가 지금 한번 대략적으로 볼게요. 네네. 자, 보면은 지금 LS 마린 솔루션이 지금 제가 뭐 모든 기업의 실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지금 보면은 매출이 25년도에 2,000억, 24년도에 1,300억. 자, 23년도 대비 24년도도 매출이 2배 증가했어요. 25년도는 도 약 2배 증가했어요. 26년도는 그대로예요. 그럼 24년도에서 25년도 2배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2배 올랐을 거다라고 얘기할 거면요.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도 주가가 2배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23년도 대비 24년도도 주가가 2배까지는 올랐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막상 이게 2배 올랐다 하지만 25년도와 26년도의 예상 매출은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올라가야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상 매출은 비슷하지만 주가가 올라갔다. LS 마린 솔루션 실적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철저하게 전력 인프라 전선 테마가 최근에 붙어주면서 사실상 이 당시에도 계속 붙었던 게 뭐예요? 챗 GPT,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함께 전력 부족, 그래서 인프라, 전력망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전성 섹터들이 올라줘서 같이 올랐던 거지 실적으로 올랐다고 이걸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25,000원 지켜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전력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인프라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이 엔비디아도 얘기한 게 엔비디아 NV 링크 퓨전이 되면서 이제 AI 인프라 시장입니다. 기존에 엔비디아가 독점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뭘 하기 시작하냐. AI 칩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안에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NV 링크 퓨전을 공개한 거고요. 그 안에서 첫 번째가 주문형 반도체가 먼저 움직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패키징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통신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광통신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을 최종적으로 이 연결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이게 또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5,000원대를 이탈하면 위험할 수는 있다라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S 마린 솔루션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29,840원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서 60%를 해가지고요. 네. 사자마자 가격이 내려가가지고요. 이게 크게 물려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자, 29,840원 그리고 비중이 60% 맞으시죠?
네. 네, 비중도 크게 들어와 있는데 하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파트너님께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궁금한 점 또 있으시다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참 너무 아쉽긴 해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왜 올라갔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우주항공. 그렇죠. 우주항공 테마가 결국에 뭐 형성이 됐던 거고 최근에 근데 제가 알기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2조인가 4조인가 뭐 군 납품 뭐 관련돼 있는 반사익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 관련돼 있는 부분도 충분히 뭐 나와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까지 치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스페이스X IPO와 함께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스페이스X가 상장하니까 우주항공 테마가 뜰 거다라고 해서 우주항공 관련 섹터들이 다 올라가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스페이스X가 정말 우주항공을 주도할 거라 생각하면 스페이스X를 사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스페이스X가 IPO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급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일론 머스크 CEO,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얘기한 게 스페이스X를 상장하면 본인도 1년인가 2년은 절대 팔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우주항공의 대장주는 사실 스페이스X가 될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 관련돼 있는 반사익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다시 조정을 줄지 몰라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나면은 그 재료가 소멸했을 때는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시장에서 우주항공 테마가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원래 자리인 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맞고 다만 현재 일단은 추세가 아직은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2만 원을 깼을 때 최대 17,500원을 깼을 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아직은 추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스페이스 X IPO 관련돼 있는 반사익이 또 나오면서 혹시 주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수익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본전에서 나올 수 있으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얼마 정도에 이걸 손절을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손절은 최대 17,500원대까지 열어두셔야 돼서 17,5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17,500원을 깼을 때는 진짜 위험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IPO 관련돼 있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29,000원 정도? 지금 이제 한 3만 원이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약간 3만 원 재돌파할 것처럼도 시그널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전제는 2만 원대를 안 깨야 되는 거고 최대는 17,5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들고 와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근데 드릴게요. 그 기간이 깨야 될, 그러니까 29,000원 가는 그 선이 기간이 어느 정도 보시나요? 그 기간이라는 게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페이스X IPO 임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6월 12일이었나요? 그게 그때쯤으로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고 그 이후에도 반등이 못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청자님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17,500원을 깨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29,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브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는 25만 952원. 네, 네, 비중은 20.94%. 알겠습니다. 하이브고요. 매수가는 25만 952원이고 비중도 20.94% 맞으실까요? 네, 물타기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추가 매수 하신 것 같으세요. 네. 매수를 추가로 하셨는데 또 계속 하락 구간이다 보니까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이렇게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다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BTS 관련돼 있는 반사이익이 제일 크죠. 사실은 이 하이브 소속 연예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BTS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게 다른 연예인을 좀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일단 하이브 이꼴 BTS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이브가 과거에 이때 반등 나왔던 것도 이제 BTS 컴백과 함께 광화문에서 그때 뭐 공연 크게 한다고 하면서 반등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우상향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제 컴백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나왔어요. 그럼 이슈가 소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걸 그대로 뱉어내고 있다라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과거 고점을 보면은 그냥 진짜 과거 그냥 쌍봉을 맞는 자리예요. 심지어 하이브가 과거에 40만 원을 갔을 때 당시 2021년도 뭐 하이브의 주가 상승처럼 BTS가 뭐 글로벌적인 엄청난 흥행을 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오로지 뭐였어요? 그냥 컴백이었어요, 컴백.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BTS가 어떤 뭐 상을 휩쓸고 뭘 하고 뭐 우와 이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컴백이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과거의 고점대를 뚫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조정이 나오는 거고, 현재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차트적으로만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면은 저점이 10만 원대, 그다음에 대략적 한 17만 5천 원대, 그리고 지금 20만 원대를 잡아주면은 저점을 높이는 차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점을 높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으로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서 올릴 확률은 또 높다라고 차트만 봤을 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대를 크게 안 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바닥을 다지면서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당장 뭐 내일부터 반등 나올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게, 이 당시도 10만 원대 바닥을 다지는 데 있어서 거의 한 6개월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한 15만 원대 바닥 다지는 데 4, 5개월 걸렸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바닥 다지는 게 그냥 20만 원을 안 깨고 4, 5개월을 횡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만 바닥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을 때는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상향 패턴을 기대할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그래서 시간은 걸릴 수도 있겠지만 20만 원을 안 깨면은 충분히 또 올라갈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이브야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거를 뭐 우리나라 뭐 앞으로 다가오는 뭐 로봇 산업, 뭐 2차 전지, 다양한 이런 걸 얘기할 수 없는 게 뭐 그 BTS가 갑자기 뭐 언제 또 새로운 신곡을 또 내고 뭐 상을 휩쓸지 이건 저도 신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저 정말 하이브가 올라가길 원한다고 하면은 그냥 BTS의 일정을 그냥 그대로 다 확인하셔가지고 그냥 정말 잘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주식이나 그러니까 엔터주나 뭐 증시 관련된 그런 뭐 금융주는 1분기 실적이 2분기에 그 주식에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이제 하이브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익을 내면 2분기 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보통은 그렇게 반영되는 경우도 많죠. 실질적으로 판매 매출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브 같은 기업은 실적으로 올라가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브 자체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에요. 근데 뭐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지, 과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이브가 실적을 내주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전 세계적인 또 상을 또다시 휩쓸면서 그때부터 이런 게 좀 더 크지, 지금 당장 실적이 과연 과거만큼 나올까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브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99님께서 나인테크이고요.
3,700원, 비중 30%입니다. 이런 불장에도 지하로 가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나인테크 바로 도와주시죠. 일단은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 지금 불장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랐지 시장의 80~90% 이상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장은 아니고요. 두 번째, 지금 지하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나이테크는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건 지하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한 2,700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전형적인 박스권 패턴을 만드는 너무 전형적인 이쁜 차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2,500원을 깨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8899님께서 SK 이터닉스 매수가는 55,700원, 비중 13%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승 전망 있을까요? 너무 답답한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터닉스, SK 이터닉스 바로 도와주시죠. SK 이터닉스도 뭐 최고점에 매수를 하셨네요. 늘 말하지만 문자 상담은 빠르게 가니까 자세한 상담은 전화 부탁드릴게요. 자, SK 이터닉스는 일단은 뭐 매수한 자리가 너무 강한 저항을 맞는 자리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대로 하방 추세 때 만들어 버리죠. 하방 추세 만들어 버리고 지금 마지막 자리에 3만 원대, 3만 원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전략을 부탁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비중이 지금 13%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35,000원 깨면 추가 매수하시고 3만 원대를 안 깨면 들고 가는 전략. 그럼 대략적으로 45,000원 정도 때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6만 원 가는 건 그 다음 일이고 그래서 지금 한 35,000원 깨면 추매 후에 45,000원 정도 단기 목표 잡으면 좋겠다. 3만 원 손절가 대응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매수가는 47만 원이고 한 네. 20% 됩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47만 원의 비중 20%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좀 내려가는데 잘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디까지 하락할지 이렇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답답한 종목을 좀 답답하죠. 아마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는 제일 답답한 기업이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시청자님이 알다시피 그래도 최근에 이제 2조 4천억 정도 규모 수주 또 이제 미국으로 인해서 또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래요. 2차 전지가 언제 움직이느냐를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 저는 사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호재성은 사실 올 초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판매와 함께 이게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3, 4분기부터라고 좀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2차 전지는 이제 지금 당장 나와줘야 될 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없던 2차 전지 배터리를 가지고서는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 보고 있고 그 시발점은 전고체 배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LG 솔루션 같은 경우도 사실 내년까지는 보고 길게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LG 솔루션은 지금 그냥 전형적인 이런 박스권을 이미 만들어 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37만 5천대를 안 깨고 우상향을 해주면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추세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도 보다시피 이런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고 다시 조정 나오고 낮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37만 5천 원 안 깨면 그냥 길게 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년까지는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내년까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덕산 네오룩스 52,200원에 네. 25%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네. 방송에서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계속 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네,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고요. 매수가는 52,200원에 비중 25% 맞으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파트너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사실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뭐 OLED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흔히 잘 아는 소부장,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소부장 관련돼 있는 부분이 제일 크고 특히나 실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 1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덕산 네오룩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1분기 실적보다는 이런 고부가 제품 판매에 따른 이런 수익성 기대가 과거부터 뉴스가 나왔던 게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하반기,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들어가는 게 맞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현재 지금 보니까 52,200원. 이게 지금 물 안 탄 자리죠. 물 탔습니다. 물 탔어요. 물 저기 예, 50 그러니까는 25%에 10% 더 탔거든요. 그럼 아마 55,000원 정도쯤에 매수를 하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시청자님이 들어가신 자리가 이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게 지금 그냥 전형적인 이게 아마 방송에서 추천도 이것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고점 돌파 시도라고 하죠. 이제 저항을 맞는 자리에서 고점 돌파가 나오니까 이제 신고가 패턴을 기대하고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고점 돌파의 가장 큰 문제는 돌파를 실패하는 순간 바로 도망쳐야 돼요. 근데 돌파를 지금 실패해버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 62평대도 못 지켜냈어요. 상승 추세 이렇게 62평 맞는 자리도 못 지켜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리스크고 다만 이제 이 기업적으로 나쁜 건 없어요. 지금이 제일 바닥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 안 깨면은 괜찮은데 지금 자리 깨면은 사실 여기까지도 열어둬야 돼. 25,000원까지. 근데 지금 자리에 안 깨면은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볼게요. 현재 이제 월봉상 이렇게 추세를 그어버리면은 자, 이 꼬리에 꼬리를 연결했을 때 지금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4만 원이었어요. 이탈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번 달이 중요해요. 이번 달이 진짜 추가적인 32,000원 정도 안 깨고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지 그게 아니면 32,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횡보하는 그러니까 뭐 32,000원대에서 이렇게 뭐 여기서 놀고 가는 이런 패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32,000원 지키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걸 지켜낸다. 뭐 사실 그냥 조금 더 여유를 둬서 3만 원까지만 지켜낸다 해도 크게 부담될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은 해봐요. 근데 32,500원 딱 32,000원 딱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 만약에 깨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든지 하면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32,000원 깨지면 팔아야 되나요? 매매해야 되나요? 사실상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서 한 25,000원까지 입을 열어두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하면은 언젠가는 탈출할 수 있어요. 하반기 수익성 기대가 더 좋으니까. 하반기는요?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32,000 깼을 때는 하방으로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럼 올 연말까지는 두고 보면 괜찮을까요? 연말까지는 일단 두고 보면은 뭐 제가 이거를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 하지 못해도 이 기업 자체에서 발표한 게 어쨌든 하반기 고부가 제품 판매 수익성에 따른 실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무료 방송 또 내일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뭐 무료 방송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나냐 안 나냐 뿐이죠. 그래서 이 하단에 이제 QR코드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매일같이 뭘 하고 있느냐?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밴드방에 입장만 하셔도 100% 무료로 매수와 매도가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참 덕분에 운이 좋게도 이제 이번
1월부터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다행히도 이제 73개 종목을 매매하면서 1개 종목을 빼고 전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장에 빠른 매매가 좀 필요하다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은 매일 오전 9시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든 단타 매수부터 매도까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태공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함께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아쉽지만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